절대적인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는 그의 오랜 경력에서 만났던 최악의 적 5명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5세의 나이에 대부분의 전설들이 침묵을 선택할 때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는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는 모든 필터와 외교적인 태도를 버리고 누구도 그에게서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고백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길고 잔혹한 경력에서 만났던 최악의 적 5명. 단순한 상대가 아니라 진정한 상처를 남기고 그의 성격을 형성하며 재능을 분노로, 힘을 생존으로 바꾼 인물들입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무엇이 그를 말하게 하고 과거를 파헤쳐 많은 이들이 묻혔다고 생각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내게 했을까요? 아마도 나이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할 필요성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질라탄이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직설적이고 무자비하며 예측 불가능합니다. 전 챔피언과 가까운 내부자들은 이 목록을 말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5개의 이름, 5개의 이야기,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가 축구, 그리고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꾼 5개의 그림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발견할 차례입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누가 진정으로 질라탄의 자존심과 불꽃을 시험했을까요?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이제 진지하게 시작해봅시다. 5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위, 오구치 오니의 목록을 여는 이름은 많은 이들이 예상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유명한 감독도 유럽 챔피언도 아닙니다. 그는 평범한 밀란 훈련을 영화의 한 장면으로 만들었던 미국 수비수 오구치 오니의입니다. 이브라히모비치가 결코 잊지 못하는 만남. 그것도 좋은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일은 평화로웠어야 할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단순한 충돌, 아마도 너무 거친 동작, 그리고 도전적인 시선. 밀라넬로에 있었던 목격자들은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던 것을 여전히 기억합니다. 공기가 무거워지고 아무도 감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질라탄은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키가 크고 덩치가 크며 마찬가지로 자존심 강했던 오니언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폭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구단 내부자들은 첫 접촉이 마치 두 야생동물이 충돌하는 것 같았다고 전합니다. 고함소리, 욕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개입하려던 팀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질라탄의 눈에서 불꽃을 보았다고 맹세합니다. 존중이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것을 느낄 때만 나타나는 불꽃입니다. 오니언은 그 어떤 스택에도, 심지어 가장 빛나는 스택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여주려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이 밀란에서 아무도 잊지 못할 격렬한 싸움 끝에 바닥에 쓰러졌을 때 절정에 달했습니다. 충돌 소리가 마치 갑작스러운 폭풍우처럼 벽 사이로 울려 퍼졌다고 전해집니다. 질라탄은 나중에 이렇게 인정할 것입니다. 잠시 동안 분노가 그를 압도했고 그는 눈앞이 붉어졌다고 말입니다. 이 사건은 진정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신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자아에 대한 상처였습니다. 이브라히모비치는 미국에서 온 그 남자, 그 수비수가 그 누구도 거의 건드리지 못했던 자신의 내면의 무언가, 즉 그의 취약점을 건드리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오니언은 그의 최악의 적 목록에서 5위가 됩니다. 4위, 라팔판더 파르트 4위에는 한때 동맹이었고 심지어 친구가 될 수도 있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에서든 인생에서든 신뢰가 적대감으로 변하는 데는 한순간이면 충분합니다.
우아한 발 기술을 가진 네덜란드 출신 재능인 라팔 판도 파르트는 오늘날까지 팬들과 관계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사건 때문에 이브라히모비치의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모든 것은 스웨덴과 네덜란드 간의 경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경기는 단순히 축구, 기술, 국제적 명예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거친 태클, 잘못된 움직임 한 번으로 판 더 파르트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쓰러졌습니다. 관중들은 숨을 죽였고 해설자들은 심각한 부상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진은 그 직후에 터졌습니다. 스웨덴 대표팀 내부자들은 질라탄이 라커룸으로 돌아오자마자 반더 파르트에게서 나왔다고 알려진 심한 말을 전해 들은 임원들과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고 전합니다. 이브라히모비치가 고의로 그를 다치게 하려 했다는, 즉 그의 태클이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는 암시를 주는 말이었습니다. 질라탄에게 그러한 비난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배신이었습니다. 대답은 빠르게 돌아왔고 그것은 보도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직접적인 대면에서 이브라히모비치는 더 파르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참석자들의 말에 따르면 칼날처럼 공기를 가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너를 다치게 하려 했다면 너는 아직 병원에 있었을 것이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깨졌습니다. 질라탄은 비난을 용서하지 않았고 의심을 용서하지 않았으며 동료가 자신의 명예를 의심했다는 사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결정적인 단절의 순간이었습니다. 라팔 판도 파르트는 더 이상 단순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브라히모비치가 가장 혐오하는 것, 즉 피해자 의식으로 위장된 무례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이름은 목록의 4위에 오르게 됩니다. 3위, 마르코 마테라치 3위에는 전쟁이라는 단어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마르코 마테라치, 강하고 맹렬하며 가장 용감한 공격수들조차 두려워했던 수비수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모든 대결은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브라히모비치에게 그 이름은 단순한 상대가 아니라 결코 끝나지 않은 스포츠 증오의 한 장 장을 의미합니다. 이야기는 인터밀란의 불타는 시절, 질라탄과 마테라치가 팀 동료였지만 반드시 동맹은 아니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명은 자아의 힘으로, 다른 한 명은 육체의 맹렬함으로 경기를 했습니다. 두 폭발적인 성격이 같은 라커룸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시 내부자들은 그들 사이의 대립이 잦았다고 전합니다. 도전적인 시선, 도끼 어린 농담. 여기서 진짜 누가 대장이지 하는 분위기가 공중에 감돌았습니다. 그 긴장은 오늘날까지 세리에 A에서 가장 잔혹했던 순간 중 하나로 언급되는 한 에피소드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인터밀란 더비 도중 마테라치는 이브라히모비치에게 많은 이들이 과도하고 거의 징벌적이라고 평가한 태클을 시도했습니다. 질라탄은 쓰러졌다가 천천히 일어섰고 그를 아는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는 시선, 즉 순수한 분노와 복수의 약속이 뒤섞인 표정으로 마테라치를 응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질라탄이 밀란 유니폼을 입고 출전한 또 다른 경기에서 공격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잊을 수 없는 충격 중 하나가 마테라치를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목격자들은 경기장의 침묵이 거의 비현실적이었다고 말합니다. 마테라치는 몇 초 동안 움직이지 않았고 이브라히모비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오래된 빚을 갚았다고 느끼는 자부심을 품고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팀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쟁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만날 때마다 미묘한 긴장감, 그들의 과거 충돌을 여전히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 존재합니다. 질라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마테라치는 그에게 거의 동물적인 원시적인 본능을 불태울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인물 중 한 명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코 마테라치가 단순히 목록의 이름만이 아닌 이유입니다. 그것은 어떤 전투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그의 이름은 3위에 자리합니다. 2위, 펩 과르디올라 2위에는 이브라히모비치에게 축구와 스터드로 도전한 적은 없지만 훨씬 더 강력한 것으로 그를 압박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침묵, 냉정함, 그리고 교묘한 권력 조작. 펩 과르디올라. 질라탄의 재능을 드높였어야 할 남자. 하지만 그의 말에 따르면 그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외롭게 만들었던 남자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의 모험은 완벽한 결합이었어야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팀, 유럽에서 가장 빛나는 플레이, 천재로 칭송받는 감독. 그리고 그곳에 그가 있었습니다. 이브라히모비치는 절대적인 스타로서 티키타카라는 완벽한 기계를 완성하기 위해 부름받은 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바뀌는 데는 몇 주면 충분했습니다. 공개적인 논쟁도 대중적인 스캔들도 없었습니다. 단지 점점 커지는, 거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 막히게 하는 거리감뿐이었습니다. 당시 내부자들은 과르디올라가 질라탄과 거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설명도 공개적인 대면도 어떤 말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전략의 침묵 속에서 내려진 결정들 뿐이었습니다. 이브라히모비치가 제외된 중요한 경기들, 언급조차 되지 않은 전술 회의들. 그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대를 장악하는데 익숙한 그 같은 남자에게 그것은 가장 날카로운 형태의 굴욕이었습니다. 절정은 이브라히모비치가 참다 못해 직접 대면을 요구했던 한 경기 후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몇 달간 억눌렸던 분노를 품고 과르디올라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답변 대신 그는 또다시 얼음장 같은 평온함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팀과 가까운 목격자들에 따르면 바로 그곳에서 질라탄이 진정으로 폭발했습니다. 그는 선반을 치고 가구를 밀고 카탈루냐의 스승 앞에서 누구도 감히 입에 담을 수 없었을 말들을 소리쳤습니다. 과르디올라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모욕보다 더 상처를 주는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질라탄은 과르디올라가 단순한 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당신을 파괴하고 조금씩 당신의 자신감을 무너뜨려 결국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유형의 적이었습니다. 이브라히모비치는 그 심리전을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가 이 이야기를 할 때면 어조가 달라집니다. 폭발적인 분노가 아니라 더 위험한 냉정함이 느껴집니다. 그에게 그 관계는 단순한 직업적 실망이 아니라 개인적인 상처였습니다. 그렇기에 펩 과르디올라는 2위를 차지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1위, 로멜루 루카쿠 1위는 다른 누구도 될 수 없었습니다. 로멜루 루카쿠. 이브라히모비치가 단순한 충돌을 넘어 현대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더비 중 하나를 불태웠던 불타는 증오를 공유했던 남자입니다. 경기에서 비롯된 경쟁이 아니라 자존심, 정체성, 그리고 누가 진정 밀라노의 왕인지를 증명해야 하는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개인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경기에서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인터 밀란과 밀란의 대결, 극도의 긴장감, 모든 충돌은 전기로 가득 찬 듯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대면. 이브라히모비치와 루카쿠 얼굴을 마주하고 눈을 마주보며 충돌하기 직전의 근육과 테스토스테론의 두 산이었습니다. 경기장 옆 마이크는 그들의 말을 포착했지만 그 순간의 모든 강렬함을 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사이드라인의 목격자들은
경기장 자체가 숨을 죽이는 것처럼 공기가 진동했다고 말합니다. 먼저 반응한 것은 루카쿠였습니다. 욕설을 퍼붓고 앞으로 나아가며 순수한 분노로 질라탄을 압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브라히모비치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얼음장 같은 냉정함으로 그를 바라보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 부두교 의식은 다른 데 가서 해라. 가장 깊은 곳을 찌르기 위해 고안된 날카로운 도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루카쿠는 시한폭탄처럼 폭발했습니다. 팀 동료, 심판, 스태프 모두 그들을 떼어놓기 위해 개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전쟁의 두 번째 막은 몇 분 뒤에 찾아왔습니다. 이미 경고를 받은 이브라히모비치가 많은 이들이 너무 거칠다고 평가한 태클을 가했습니다. 곧바로 퇴장 레드카드이었습니다. 경기장은 비명을 질렀고 해설자들은 미쳐 날뛰었으며 루카쿠는 마치 내가 이겼다고 말하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그가 경기장 밖으로 나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것은 폭력적이고 감정적이며 거의 영화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관중들은 오직 한 가지를 원했습니다. 이야기가 계속되기를. 그리고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인터뷰, 소셜미디어 게시물, 놀림, 도끼, 어린 반쪽짜리 문장들. 두 사람과 가까운 내부자들은 경쟁이 카메라 뒤편에서 계속되었다고 전합니다. 상처받은 자존심과 충돌하는 정체성으로 이루어진 경쟁이었습니다. 이브라히모비치에게 루카쿠는 그가 결코 용납하지 못할 존재를 대표했습니다. 감히 그를 깔보는 사람, 그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멜루 루카쿠가 1위를 차지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한 번의 충돌 때문이 아닙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브라히모비치가 흔들림 없이 그의 눈을 마주볼 수 있는 남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라탄에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한 내부자가 이 적들의 목록 뒤에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고 폭로할 때 나옵니다. 개인적인 저녁 자리에서 스포트라이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브라히모비치는 그를 진정으로 다치게 한 것은 주먹, 모욕, 도발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던 순간들 때문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분노가 그를 더 이상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순간들 말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그를 가장 깊이 상처 입힌 이름은 루카쿠도 과르디올라도 아닌 판터 파르트였습니다. 육체적인 충돌 때문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무너뜨렸던 그 비난 때문이었습니다. 육체가 아닌 자존심에 가해진 타격이었습니다. 5세의 나이에 과거를 돌아보며 질라탄은 모든 적이 거울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 각자는 그 거인 뒤에 숨겨진 인간의 한 부분, 즉 취약성, 자아, 두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경기장을 떠나 이브라히모비치는 마침내 그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위대함은 평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전투조차도 세상이 아는 전설을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